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덧셈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하고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어떻게 이제 곱셈을 처리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적어 볼게요. 자, 플러스 5라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라는 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의 곱에다가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자, 절대값의 곱에다가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다. 요겁니다. 우리 덧셈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곱셈은 그냥 명쾌합니다. 만약에 둘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 넌 그냥 플러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 결과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35다.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분수꼴의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뭐 마이너스 9분의 4 뭐 요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비록 음수와 음수의 곱이지만 그냥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절대값 즉 4분의 3 곱하기 9분의 4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약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다 하고 계산해주면 돼요. 결론은 플러스 곱할 때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된다? 오케이,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 계산 결과도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하고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자, 눈치껏 한번 짐작을 해볼까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절대값의 곱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절대값의 곱에 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숫자로 또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수를 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네. 그럼 마이너스 딱 써주고요.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 즉 3과 8의 곱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4. 뭐 분수꼴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3분의 2 뭐 요런 수도요. 너 마이너스인데 넌 플러스야? 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래놓고 두 수에 이렇게 절대값만 곱해 주시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로군. 그러므로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했을 때 그 계산 결과 마이너스. 마찬가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했을 때 그 계산 결과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그쵸?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곱셈에도 어떤 연산 법칙이 존재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수
A, B, C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부터 볼 거냐면,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 당연히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라고 좀 써줄게요. 덧셈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A 곱하기 B하고요, B 곱하기 A하고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같더라.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수를 예를 들어서 해보죠. 플러스 5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요. 두 수의 절대값 15 요렇게 곱하면 15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5를 곱할 건데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역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3과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 자, 이거 자리가 바뀌어도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러므로 교환 법칙 성립한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곱셈의 자, 결합 법칙을 볼 겁니다.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A, B, C를 곱했을 때 A와 B를 먼저 곱한 값에다가 C를 나중에 곱한 거, 그리고 B와 C를 곱한 거에다가 나중에 A를 곱한 거. 자, 요렇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플러스 4. 자, 요렇게 우리가 세 개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플러스 2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플러스 4를 곱한다. 이 순서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까지 곱하면 넌 부호가 또 다르네. 그럼 마이너스 4하고 6을 곱해서 24야. 계산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3개의 수를 이렇게 곱할 건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부터 곱셈을 해볼게요. 그러면 너는 플러스 2 그대로 있고요. 다음 곱하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 곱하기 4는 10이고요. 자, 부호가 또 다르네. 마이너스 24야. 자, 어때요? 계산 결과는 같게 나오죠. 그러므로 결합법칙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그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하고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직접 봤나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자리를 바꿔주고 계산 순서를 바꿔줘도 최종 값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3개 혹은 4개 막 그 이상의 여러 개의 숫자를 갖다가 곱셈을 한 번에 처리를 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플러스 6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개의 숫자를 한 번에 곱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냐? 먼저 첫 번째, 얘네들 어차피 곱셈은요, 절대값의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쵸? 그럼 누구만 조심하면 되느냐? 결국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부호가 다른 걸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이 부호의 결정을 내리는 건 마이너스가 짝수개가 있느냐 홀수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우리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를 앞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라고 구분을 지었지만은 이거를 조금 마이너스 관점에서 다르게 보면 결국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와 홀수개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홀수개가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지을 건데 그 개수가 만약에 홀수개가 나온다. 그러면 너는 전체의 부호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짝수개가 있다. 그러면 너는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에 예시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개수만 생각해봤더니 넌 3개 홀수개네요. 그러면 너는 부호 마이너스 딱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주면 됩니까? 각각의 수에 절대값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절대값에 곱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5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게 되면 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5는 40이 되어서 마이너스 40이다. 하고 비교적 덧셈 뺄셈하고 비교했을 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한 번에 곱한 곱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살펴볼 내용은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긴 한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 아하, 거듭 제곱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똑같은 대상을 여러 번 곱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플러스 3이 3번 곱해졌다. 즉 플러스 3의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너는 플러스 3이 3번 곱해진 거니까 아이고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부호를 판단해야죠. 마이너스가 없어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호가 싹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서 3을 3번 곱한 거니까 3의 세제곱 즉 플러스 27이라고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마이너스가 온다면 어떨까요? 자, 요런 거 한번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이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고 또 마이너스 3분의 2를 이렇게 곱한 거 3번 곱한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부호부터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오 홀수게 그럼 넌 부호가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런 다음 얘네들 전부 다 절대값은 3분의 2입니다. 그쵸? 그래서 3분의 2를 요렇게 세제곱 해줍니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분모는 3을 3번, 분자는 2를 3번, 그래서 27분의 8이라고 우리가 요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현상을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수에 대해서 내가 N제곱을 시킨다. 요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단 여기서 A라는 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을 지을 건데 A라는 수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 라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양수를 계속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얘네들 부호의 변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똑같이 A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호가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음수를 여러 번 제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수를 여러 번 제곱했을 때 여러 번 제곱이 과연 몇 번 제곱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언제일 때랑 이
a라는 숫자를 홀수번 곱했을 때랑 그 다음에 즉 n이 홀수란 얘기죠. 그죠?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구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n이 짝수. 자, 그럼 홀수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a 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n번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전체 값에 그냥 절대값만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짝수번 곱했을 때는 얘네들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계에 있을 때는 플러스였죠. 그쵸? 그래서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우리가 절대값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내가 똑같이 a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그 계산 결과는 우리가 갖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거듭제곱의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엄청 실수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바로 문제로 보여줄게요. 마이너스 하고 3의 제곱 요거랑 마이너스 3의 통째 제곱 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살펴보면요. 밑에 숫자는 괄호가 쳐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3을 통째로 2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2번 곱한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너는 플러스 9예요. 그쵸? 그런데 이 숫자는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3을 이렇게 2번 곱한 형태로 나온 수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너는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냥 마이너스 9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누구에다 곱했냐?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했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는 또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을 이렇게 따로 쓴 겁니다. 야, 이러면 이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눈에 보이죠? 그쵸? 자,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왜 곱해줘도 되느냐라고 좀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곱셈에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9라는 숫자는 우리가 요렇게도 살펴볼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9.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7 하고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냥 곱해줘 버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얘네들 이렇게 양수인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라고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거듭 제곱이 되어져 있는 수의 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이건 순수하게 부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부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를 포함한 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이 되어질 때는 그 부호를 포함한 만큼 그 수를 2번 혹은 세제곱이라면 3번 각각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런 거듭 제곱꼴의 계산에서 부호를 포함해서 특히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거듭을 제곱시켰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그냥 부호를 붙였는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남아 있습니다. 곱셈에만 있습니다. 덧셈, 뺄셈에도 없는 법칙입니다.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 분배 법칙이 뭐냐면요. 일단 써주고 시작할까요? 세 수 A, B, C가 있을 때 우리 A에다가 B 더하기 C라는 값을 곱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결과는 마치 각각 따로따로를 곱하여 더한 것처럼, 즉 따로따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그쵸? 이 값을 더한 것과 그 결과가 같더라. 그리고 나서 얘네들 A 더하기 B에다가 또 이렇게 C를 이번에는 뒤에 곱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따로 곱했다고 생각하고 그 따로따로의 곱을 더해 주면 너는 그 결과가 같아진다.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분배 법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배우는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학급에 한 30명 정도가 한 30명 정도가 한 학급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반장입니다. 반장이에요. 그래서 한 학생당 1,000원씩을 학급비로 걷기로 했어요. 자, 30명의 학생이 있을 때 한 학생당 1,000원을 걷는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1,000원씩 30개를 거둘 거예요. 그죠? 30명이니까.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1,000원이 30개 있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를 돈을 걷다가 이번에 한 25명까지 돈을 걷었어요. 25명까지 돈을 걷었어요. 그러면 25명까지니까 일단 25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급하게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잠깐 하고 교무실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이어서 돈을 걷어야지 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5명 남았겠죠. 그 5명 돈을 걷었어요. 그거 얼마죠? 그거 1000 곱하기 5죠. 그리고 분명히 이 돈의 합은 처음에 30명을 끊임없이 딱 걷었던 요 돈하고 액수가 절대 다르면 안 되겠죠. 즉, 이 값과 이 값은 둘이 어떻다? 같다. 근데 여기 써 있는 이 25라는 숫자와 이 5라는 숫자 결국 합치면 무조건 30 아닙니까? 그쵸? 아니, 어디 도망 안 가면 내가 중간에 끊었다가 연속으로 그냥 뒤에 이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너랑 너랑은 무조건 합치면 30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30을 우리가 두 개로 쪼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이 완벽하게 분배 법칙과 일치가 된다는 게 보여지나요? 그래서 숫자들로 간단하게 우리가 예시를 또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3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3분의 1. 자, 요렇게 수가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다면 분명히 괄호 안에 있는 수를 통분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만 좀 살펴보니까 내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들을 따로따로 요렇게 곱해 준다면 굳이 통분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끔씩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 여기는 덧셈인데 요거는 뺄셈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번 특강 시간에 선생님이 자, 요런 재미난 현상을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2, 다음 빼기 3 이라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때, 이거 좀 밑에다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2 빼기 3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 빼기 더하기를 마치 꼭 부호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요. 카드 마냥 요렇게 한 장 한 장씩 취급을 하고 너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하고 요렇게 취급해도 그 결과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 빼기가 뺄셈이지만 그냥 마이너스 부호인 것처럼 취급을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둘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플러스로 요렇게 셈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계산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저 이제 좀 써주면요. 너는 3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더하기 3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자 요렇게 각각이 딱 통분이랍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39, 27 다음 더하기 너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약분까지 해서 12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9가 되는 거를 우리가 굳이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고 연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